중1-1 소인수분해 개념 강의입니다. 먼저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2 곱하기 2를 어떻게 쓰느냐, 2를 2번 곱했으므로 2의 제곱, 그 다음에 2를 3번 곱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 2의 세제곱, 3을 4번 곱했다. 이거는 3을 쓰고 위에다가 4를 쓰자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는 어떻게 쓰느냐, 2를 한번 곱했으므로 2의 1제곱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을 및,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 됩니다. 즉 1을 2번 곱해도 1 곱하기 1은 1, 1에 3번 곱해도 1이 되니까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제곱의 개념입니다.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중요한 것이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약수라는 것이 뭐였었냐면 6 같으면은 6을 나누는 수 뭐죠? 1, 2, 3, 6 이런 것들이 얘를 약수라고 그러고 6은 이 수들의 뭐라 부르냐면 배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라는 것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2, 3, 5, 7, 11, 13, 17, 19, 23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입니다. 그래서 자, 1은 약수가 몇 개냐? 1은 약수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는 약수가 몇 개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으로 약수가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수는 뭐냐? 약수가 몇 개죠? 3개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는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이며 유일하게 짝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라는 것은 그냥 약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가 약수랑 같은 개념이고, 소인수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뜻이 소수인 인수, 소수인 약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 그러니까 A가 B 곱하기 C일 때 A 약수 B, C를 A의 인수라고 부르는 거고,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이고 6의 소인수는 소수인 약수므로 그 중에서 2랑 3이 소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뭐냐? 소수인 인수로 어떻게 하는 거죠? 분해, 쪼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12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는 뭐죠? 2 곱하기 6. 2는 소수니까 놔두고 6은 소수가 아닙니다. 6은 이제 2, 3은 6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소수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쓰는 것이 소인수 분해 방법인데, 이것을 많이 쓰지 않고 많이 쓰는 것은 요 방법 2를 주로 쓰게 됩니다. 방법 2는 어떻게 되느냐? 12가 있으면 얘를 나누는 소인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2, 3, 5 이런 쪽으로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6,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3, 소수가 나왔으므로 12는 이제 2 곱하기 3이 되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보통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로 쓰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과는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수라는 것이 용어가 있는데, 제곱수라는 것은 제곱인수입니다.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것들이 제곱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수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지수, 즉 위에 붙어 있는 수가 짝수가 되니까 제곱수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 지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짝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짝수. 자, 무슨 말이냐? 예제를 보시면 되는데, 자, 12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방금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3이라는 것은 뭐죠? 3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짝수 된다는 것이 얘는 2는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짝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짝수가 되어 있었으니까 아무 짓도 안 해도 되고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게 제곱수가 되느냐? 3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짝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3을 곱하면, 즉 12에다가 3을 곱하면 제곱수가 됩니다. 진짜 제곱수가 되는지 보시면 이것이 36이 되어서 6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45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45, 3, 15, 3, 5가 되므로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3은 짝수에 있으므로 됐고 5가 몇 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를 곱하면 제곱수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24다 이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므로 얼마를 곱하면 되겠죠? 2가 3개 홀수에 있으므로 2도 곱해야 되고 3도 하나밖에 없으므로 3을 곱해야지만 144, 즉 1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제곱수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어떤 수들을 곱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수를 짝수가 되게 하는 수를 곱하면 제곱수가 됩니다. 이것이 인수와 소인수의 개념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18이 있으면, 지금 예제를 보시는 게 18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18 2, 9, 3, 3 이렇게 되므로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그 약수가 뭐가 있었냐면, 이건 초등학교 때 나오는데 1, 2, 3, 6, 9, 18 이렇게 있어서 약수가 6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2가 있으므로 이 2를 가지고 이쪽에 1, 2라고 쓰고 3의 제곱이므로 1, 3, 3의 제곱이라고 쓰면 이거를 곱합니다. 1 곱하기 1, 1, 3, 9, 2 곱하기 1, 2, 2, 3은 6, 18 이렇게 표를 만들면 약수 6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로가 3개가 되죠. 3개라는 것은 이 위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 준 거고, 여기는 2개가 나오는 것은 여기 1이라는 지수에 2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면, 이것이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을 곱해준 만큼 약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뭐 24가 있다. 이거는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8, 3이 24가 됩니다. 그러면 약수는 몇 개가 있느냐?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를 1씩 올림으로 3 더하기 1, 4, 1 더하기 1, 2, 그래서 8개가 됩니다. 72는 9, 8이 72가 되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3 더하기 1이 4, 요 3 더하기 1,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2 더하기 1, 3이 되어서 12가 됩니다. 참고로 3개짜리도 맹 똑같습니다. 3개짜리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같은 경우도 지수에 다 1씩을 곱해서 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어 12개가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것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와 약수 개수 구하기의 개념입니다.
자, 공약수라는 것이 뭐냐? 공이 공통이라는 겁니다. 공통된 약수,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고, 최대 공약수는 뭐냐?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4의 약수는 1, 2, 4가 되고 6의 약수는 1, 2, 3, 6이므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1이 여기 공통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2가 공통적으로 있으므로 공약수는 뭐가 되느냐? 1, 2가 되고 가장 큰 수는 2가 되므로 2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은 뭐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므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거의 약수들을 다 적으면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랑 18의 공약수가 뭐냐 물으면 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얘들의 최대 공약수는 초등학교 방법을 생각하시면 이게 2고 6, 9 그 다음에 3, 2, 3이 되어서 최대 공약수는 요 두 수를 곱한 게 되므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죠? 6이 됩니다. 그러면 공약수는 뭐라 그러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므로 1, 2, 3,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5와 8은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으므로 서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고 소수는 공약수 자체가 1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서로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을 해서 자,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다 곱하고 뭐냐? 여기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인 위에 두 개의 공통인 소인수를 먼저 적고 그 지수가 작은 쪽을 생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이제 소인수 분해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몫이 서로소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예제를 보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 다음에 2의 4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있다. 자, 이게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뭐 곱하기 7까지 하죠.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 물었어요. 뭐라 그랬죠? 공통인 소인수.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소인수는 뭐냐? 2가 다 있죠. 2 다 있고 3도 다 있고 5도 다 있는데 7은 공통적으로 없으므로 7은 공통인 소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 3, 5를 적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지수가 작은 쪽을 적습니다. 지수가 작은 쪽을 적음으로 3, 2, 4 중에 제일 작은 건 2. 요건 1입니다. 1, 3 중에 제일 작은 건 1. 그 다음에 5, 1, 2이므로 제일 작은 건 1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뭐 1은 안 적으니까 3, 5 이렇게 구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은 24, 3 예를 들면 8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2로 나누면 12, 15, 4가 되는데 요 세 수는 이제 서로소가 되므로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로 주어지면 공통인 소인수를 적고 지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쪽을 적자. 이것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의 활용은 자,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로 나눌 때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 자 이런 문제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는 게 나은데 어떤 자연수로 58을 나누니까 2가 남고 그 다음에 16을 나누어도 2가 남고 그 다음에 23을 나누어도 2가 남는다.
이 자연수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2라는 것은 자,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이 아니고 3이 되죠. 그러면 나누는 수하고의 관계는 8에서 나머지 3을 빼면 이것은 5의 배수가 됩니다. 배수가 된다는 것이 뭐냐? 5가 8 빼기 3의 약수가 된다. 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8을 나누니까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구하는 수를 x라고 보면 x가 뭐냐? 58 빼기 2의 약수가 됩니다. 동일하게 얘도 16을 나누니까 2가 남았다는 것은 x가 16 빼기 2의 약수가 되는 거고, 얘도 23을 나누니까 나머지가 2가 된다는 뜻은 23 빼기 2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뭐냐? 56, 14, 21의 뭐가 되죠? 공약수가 됩니다. 공약수. 그러면 이거의 공약수는 4, 7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 x는 7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가 남으면 그 수만큼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공배수라는 것은 공통인 배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배수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최소 공약수도 없습니다. 최소 공약수는 얼마죠? 공약수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무조건 1이 되니까 이건 할 게 없어서 최대 공약수를 얘기하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배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배수가 가장 계속 생기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없으니까 가장 작은 거를 적자는 겁니다. 그래서 4의 배수가 4, 8, 12, 16, 20, 24고 6의 배수가 6, 12이므로 공통적으로 12가 있고 24가 있어서 이것이 공배수고 가장 작은 이 12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배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것이 뭐였죠?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들이고 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같습니다. 즉 3과 4는 서로소므로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것이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했느냐?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를 적고 공통 소인수를 적고 지수는 어떻게 했죠? 작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도 적고 공통인 아닌 소인수도 적고, 지금 뭐죠? 여기서는 이제 큰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작은 걸 선택을 하면 최대 공약수고 큰 걸 선택을 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를 구하면 되고, 그래서 예제로 보면 예를 들면 2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뭐 2 곱하기 3의 제곱 5 곱하기 7,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세제곱 뭐 5의 제곱 7의 세제곱이 있다. 자, 최대 공약수는 뭐라 그러냐면 공통인수, 즉 2, 3, 5를 적고 지수가 작은 거 1, 그 다음에 세개 중에 작은 거 1, 세개 중에 작은 거 1, 이게 최대 공약수고, 최소 공배수는 일단 소인수는 다 적습니다. 2, 3, 5, 7을 다 적고 뭐를 한다 그러냐면 큰 것을 적습니다. 큰 거 2, 3 중에 큰 거는 3, 5 중에 큰 거는 2, 7 중에 큰 거는 3. 이것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수 이상에 대한 최소 공배수는 어떤 두 개도 공통이 없을 때까지 계속을 하는 겁니다. 즉 예제로 든 걸 보시면 18, 28, 42는 일단 공통적으로 2가 있습니다. 29, 18, 14, 21이 되죠. 그래서 여기상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되느냐? 2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최소 공배수는 둘씩 짝지어서도 4서로소가 될 때까지 해야 되므로 일단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 나눌 수가 없는 수는 그냥 내려와서 7 이렇게 되고, 또 이제 14랑 7이 있으므로 7로 나누면 3, 2,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 수도 다 서로 소화되므로 이 세 개 수를 곱한 252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것이 최소 공배수 구하기 소인수분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랑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활용은 주로 이제 차량 같은 것들이 동시에 떠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차는 12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고 B차량은 18분 간격으로 출발을 했다. 자, 7시에 동시에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동시에 떠날 거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12랑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므로 2, 6, 9, 그 다음에 3, 2, 3이 되어 최소 공배수는 36이 됩니다. 그래서 7시에 동시에 떠났으면 그 다음에는 7시 36분에 동시에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류면체를 가능한 작은 직류면체로 빈틈없이 쌓는 문제라는 것이, 예를 들면 3, 4, 6 이렇게 생긴 직류면체를 가지고 이런 직류면체들을 모아서 레고처럼 블럭을 쌓고 싶은데 가장 작은 정육면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이겁니다. 가장 작은 정육면체. 그러면 3, 4, 6을 쌓아서 만듦으로 3, 4, 6의 뭐를 구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2, 3, 2, 3.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1, 2, 1이 되므로 12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걸 만들면 되냐면 12 by 12 by 12인 정육면체를 만드는데 가로로는 몇 개를 쌓아야 되죠? 가로가 3인 블럭이 있으므로 4개가 필요하고, 세로로는 4인 블럭이 있으므로 3개, 그 다음에 높이 쪽으로는 6인 블럭이 있으므로 2개가 되어서 저런 블럭 24개를 모으면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를 나눌 때 일정한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3으로 나누어도 3으로 나누니까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니까 어떤 n이 있어요. 이것이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n을 4로 나누니까 이놈도 2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누니까 이놈도 2가 돼요. 그럼 아까 맞는 것처럼 나머지가 2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n 빼기, 원래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수에서 2를 빼게 되면 이거는 3, 4, 6의 뭐가 되죠? 배수가 됩니다. 3, 4, 6의 배수가 방금 뭐였죠? 12니까 n-2가 12의 배수가 되어야 되므로 가장 작은 건 14. 물론 뭐 2가 있겠죠. 2, 14, 12 더하면 26. 이런 수들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두 분수의 어느 것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분수.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의 6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8, 좀 이상한데 8, 4분의 9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수 a분의 b를 곱해도 자연수가 되고, 여기에 a분의 b를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ab가 뭐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a가 6을 나눠줘야 됩니다. 자, a가 6을 나눠줘야 되고 a가 9를 나눠주므로 a는 6, 9의 최대 공약수가 되고, 자, b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5랑 4를 나눠줘야 되므로 5, 4의 뭐가 되죠?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수는 뭐냐? 그 두 분수에 대해서 분자의 최대 공약수분의 분모의 최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분자 6이랑 9의 최대 공약수는 3. 그다음 분모 5, 4의 5랑 4의 최소 공배수는 20. 즉 5분의 6하고 4분의 9에다가 3분의 20을 곱하면 자연수가 되고 이 3분의 20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는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두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면 두 수를 GA, GB라고 두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여기가 G고 A고 B가 되고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한 게 되므로 L은 A 곱하기 B 곱하기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많이 쓰는 것은 뭐냐? 두 수의 곱은 L이 뭐였죠?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내는 거죠. 두 수의 곱이 60이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니까 최소 공배수는 30이 되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수의 곱 그러면 뭐죠?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가 되니까 최대 공약수는 2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